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4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실제로 공포한 거는 7월 17일에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대통령으로 이승만 씨가 8월 15일에 정부 수립 기념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헌법 전문이 있고, 헌법 전문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헌법에 앞선 핵심적인 사항을 담은 사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특기할 사항은 최초 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자유민주 제원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10월 유신을 하면서, 10월 유신은 헌정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0월 유신을 하면서 헌법 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자유민주 제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원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제원칙이라고 하는 그 말은 쉽게 생각해 보면 금방 언뜻 의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유민주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유방임에 가까운 그런 자유자본주의, 그것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 수립을 하고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을 하죠. 북계군, 당시 북계군이 이제 6월 25일 새벽 4시에 한반도 휴전선 전역에서 침공을 개시함으로써 6.25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9년에 이제 당시에 농지개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헌법 원리에 담은 것이 자유민주 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놓고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일종의 혼합경제 비슷한 그러한 개념을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단행을 했고, 농지개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농지개혁, 각 개인의 농지를 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농지를 개인한테 줬다가 다시 농지를 다시 회수를 해갖고 농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계의 김일성은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을 하면 바로 빈농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다 각자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입니다. 과거에 농노라고 불리던 그러한 자본주의 시대의 그런 봉건사회의 농노 그러한 지위가 아니라 다 조그만 면적이라도 농지를 갖고 있는 국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계군의 그러한 책동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몇 년이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그러한 헌법 정신이 되었고, 그것이 자유민주적 제원리라고 하는 것,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그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말은 반공사상으로 해서 북한과 대치하던 당시, 지금도 대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에서도 순수하게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1970년대, 1960년대의 그러한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초창기 시대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인가요? 뭐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도 그 말을 안 썼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그 말을 안 쓰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니까 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면은 찍히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헌법을 부정하는 거가 되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똑같이 따라가면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인 거죠. 헌법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어내려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고 그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 정신, 또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 헌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2003년에 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위헌 결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시사하는 점이 큰데요. 그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영국 같은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성립된 대헌장이라든가 그런 체계는 아니거든요. 영국은 지금도 성문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관습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일종의 영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이 관습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고요. 1945년부터 1948년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미 군정이 통치하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1948년부터 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부산으로 가서 정부가 임시 수도를 하기도 했고, 대전에도 하기도 했고, 그런 임시 수도 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느 과정을 거쳤든 간에 수도라고 하는 말이 헌법에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없지만 국민들이 수도라고 믿기 때문에 수도다? 이거는 성문 헌법 국가에서는 좀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걸 헌법에 끼워넣는다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수도에 대해서 뭔가 헌법에 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현재 헌법 개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년도 총선에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빠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부지런히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로. 그런데 다만 국회나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제안했다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그런 헌법에 담겨있는 내용들, 특히 대통령 중임제와 관련된 내용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 중임제나 의원내각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미 독재가 우리나라 헌정사의 절반이 거의 독재인 나라에서 또다시
대통령 중임제를 했다가 어느 순간 뭐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그 뭐 국군 기무사령부, 현재는 국군 방첩부대라고 불리고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국군 기무사령관이 당시에 그 쿠데타 계획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현재 수사도 받고 했지만, 현재는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풀려난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쉽사리 대통령 중임제나 또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의원내각제를 꺼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물론 대한민국이 북한과 자유민주적 기본 원칙에 입각한 그러한 평화적, 민주적,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낸 다음에라고 하면, 그 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는 뭐 의원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그건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능하다면 그러한 그 수도에 관한 정의 정도라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이민도 많이 오고 난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민들에 대한 그러한 좀 기본권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은 아니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그러한 난민에 대한 일종의 보호라든가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만 명이 현재 난민 신청을 해서 승인되는 율이 1%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고아나 해외 입양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난민에 대해서 뭔가 헌법에 좀 같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임에도 후진국과 같은 그러한 국가의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간다,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기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헌법기관 중에서 국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우리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것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그 전쟁까지 갈 뻔한 북한의 그러한 핵 실험이라든가 북한의 NPT 그 핵 통제 기구 있죠. 그런데 그러한 기구에서 탈퇴를 함으로써 전쟁 위기까지 간 사례가 있고, 실제로 당시 대통령인 클린턴이 그 북한에 대해서 그 핵공격을 개시하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어느 순간 국지전을 벌인다든가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긴급권이라고 해서 과거에 긴급 조치권이 제4공화국 헌법까지 있었지만 영도적 헌법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있었지만, 그것이 삭제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이 그 권한 행사를 침탈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고, 지금도 국회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 이제 그 국무위원에 대한 이제
동의를 하죠.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위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추천을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사실 사문화가 되어 있다시피 한데, 그것을 뭔가 최소한이라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보다 조금 그 관계가 조금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기관 중에서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여기에 대해서 그 기관장이 선출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좀 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그 대법관 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거나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거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나 또는 사법기관 대법관을 하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다가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차단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없게 하고, 그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됐을 때는 대법관으로서 그 선거 관련된 재판에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전에 그 감사원은 대통령의 정부 정책을 보좌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구설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통일부가 국가 지원부냐, 아니 북한 지원부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통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그러한 부처의 권한에 대해서 뭐 전 정부 특정 정부도 아니고 뭐 싸잡아서 통일부가 뭐 전 정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에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뭐 구시대의 낡은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국회가 이번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안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이상 헌법 개정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김기문의 시사 이슈 오늘 이야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